서울 강남 40층 최고급 한식당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년 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테이블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진아, 남편은 뭐해? 설마 백수는 아니지? 옷차림 보니까 살림이 어려워 보이네. 한수진은 낡은 가디건 소매를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박세라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여전히 초라하잖아. 그때 레스토랑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늦었네. 동창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수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대장이 도착한 것은 석 달 전 가을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우편함에서 고급 용지로 만들어진 초대장을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록 고등학교 3학년 일반 동창회라는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펼쳐든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점심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왕따는 오늘도 혼자 내라며 킥킥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기억을 애써 지워내려 했습니다. 김미정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수진아, 꼭 와. 나랑 같이 앉자. 다들 보고 싶어 해. 미정만은 그때도 지금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꾸미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가디건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마에 자리 잡은 잔주름과 조금 늘어진 체형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수지는 오후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살짝 베인 땀을 치마에 문지르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고급 상업지구를 걸으며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멋진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40층 프리미엄 한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자리표를 받으며 수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가디건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6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식당 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하얀 테이블보로 덮인 원형 테이블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표에 적힌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며 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으로 멋지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테이블을 찾아가는 길에 수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박세라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세라의 모습이 2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어머, 한수진 맞지? 세라의 목소리가 테이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반짝이는 실버 드레스들 사이로 수진의 베이지색 가디건이 흐릿하게 섞여들었습니다. 테이블 위 크리스털 잔들이 조명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윤가림이 손목에 찬 스위스 명품 시계를 살짝 올려 보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면이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근황 좀 말해봐. 남편은 뭐해? 가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관심 있는 듯 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물잔을 든 손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아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최은채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코스가 좀 세다. 각자 계산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먹어.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끝맛이 쓰고 매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가디건 주머니 속 지갑을 손으로 만져보며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곳의 코스 요리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이 의자를 살며시 수진 쪽으로 당겨주었습니다. 여기 앉아. 뷰가 정말 좋아. 미정의 따뜻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부드러운 가죽 쿠션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로 흘러내리는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계산 담당 직원이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며 다가왔습니다. 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카페 뒤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수진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교실 창틀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그 반영을 바라보며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벽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닫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왕따는 오늘도 혼자 먹네라고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식판 부딪히는 소리처럼 귓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따라오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쓰라림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세라가 와인잔을 돌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왜 안 왔니? 바빠서? 아니면 보여주기 민망해서? 세라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악의적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수지는 물을 한 모금 천천히 삼키고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의 차가운 감촉이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물잔 가장자리를 따라 그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미정의 따뜻한 손이 수진의 팔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그만해. 오늘은 서로 보고 웃는 게 좋겠어. 미정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수진의 굳어진 어깨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수진의 발목이 천천히 바닥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카펫의 부드러운 질감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깊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양 하얀 손수건 하나가 수진 앞으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에 닿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리해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괴롭힘이 시작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가림이 자신의 명찰을 가리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프리랜서 기록 연구자? 돈 제대로 벌리니? 집은 어디 살아? 명찰에 적힌 글씨를 또박또박 읽으며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은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강남 쪽이면 우리랑 가깝겠네. 아니면 좀 멀겠고. 은채의 시선이 수진의 가디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정하는 듯 했습니다. 세라는 앞에 놓인 그릇을 천천히 밀어내며 낮게 웃었습니다. 남편 직함은? 이름이라도 말해봐. 세라의 웃음 속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등을 곧게 펴고 짧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오늘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도자기 접시에 닿는 소리가 홀 안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조되어 이들의 테이블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러다녔습니다. 미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밥 다 먹고 하자. 지금은 맛이나 좀 보자. 미정의 목소리에는 애써 밝게 하려는 노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와인 리스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안내문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안내문 상단에는 프리미엄 코스 전환 안내라는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 안내문에 머물며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 전체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며 은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현악 트리오가 등장하여 바이올린과 첼로의 우아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으로 만들어진 와인 잔들이 줄지어 각 테이블을 돌며 놓여졌고 동창들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라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테이블 위 장면을 연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거리며 화려한 음식들과 와인잔들을 담아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완전 부러워할 거야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가림이 금태가 두른 안내문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뜨며 훑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전환 시 1인당 300만 원이라고? 이거 농담이지? 가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 대관 행사라서 사전 안내에 서명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손에 든 태블릿 소형 전자기기 화면에는 복잡한 계약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채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 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은채의 손이 테이블을 탁 치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매니저와 함께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직원의 발걸음이 급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수지는 냅킨을 조용히 집어들어 곱게 접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적신 머리끝이 아직도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 입구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홀 전체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의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장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며 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장도윤은 넥타이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회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여유로운 속도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래. 재단 이사장이라던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장도윤이 수진이 앉은 테이블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라와 가림, 은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늦었지. 오래 기다렸나?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막 왔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윤가림의 손이 시계 위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최은채는 명품 가방 끈을 꽉 움켜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와 장도윤에게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무언가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프리미엄 전화는 VIP 대관 규정에 따라 자동 처리되었고, 결제는 자동 처리되었고, 결제는 동창의 대표 명의로 진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졌습니다. 장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거는 내가 직접 처리할게. 대신 한 가지 정리하고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보며 각자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기는 공익재단 협력업체들도 자주 오가는 공간이야. 이름이 쌓이고 평판이 오래 남는 곳이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윤가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는 혹시 서비스로 처리해 주실 수? 가림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작아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도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말의 무게와 그 값이지. 홀 안의 클래식 음악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찰을 재빨리 가려버렸습니다. 명찰에 적힌 회사명이 갑자기 부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른 테이블에서 촬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향한 조롱과 비하 발언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불과 몇 분 전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냅킨이 일부러 떨어지던 순간, 물잔이 기울어지며 흔들리던 자리, 그리고 키득거리며 조롱하던 얼굴들이 생생했습니다. 홀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옅어지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덮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은채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잠깐 마음이 들떠서 은채의 어깨가 작게 떨리며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가림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림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장도윤은 시선을 수진에게 돌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진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존중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모습에는 더 이상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사과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세 사람이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고 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황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매니저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공개 사과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홀 한쪽에 있던 작은 단상이 조명을 받으며 비워졌습니다. 현악 트리오가 연주 볼륨을 낮추고 마이크가 천천히 켜졌습니다. 매니저가 홀 전체를 향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수저 소리마저 멈추며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세라가 떨리는 다리로 먼저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떨렸습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습니다. 동창의 얼굴에 오래도록 상처가 될 말을 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며 여러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이크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윤가림이 뒤를 이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말은 단순한 눈치 없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가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최은채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홀에는 박수 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무거운 숨소리들만이 몇 번 오갔습니다. 수지는 단상 아래에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도윤이 재단의 봉사활동 일정표를 펼쳐 그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일정표에는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새로운 각오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일정표에는 한 달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설거지, 어린이 독서 지도, 야간 노숙자 보호소 청소 등이 빼곡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펜을 들고 조용히 서명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손길에서 진정한 반성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떠나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정이 수진 옆으로 다가와서 나란히 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미정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로서의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뿐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뒤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계산은 당연히 내가 한다. 그리고 오늘 했던 말들의 값도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게 하자. 그의 말에는 교육적 의미와 따뜻한 배려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름이 남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더라. 수진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홀을 나올 때 유리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6시에 두근거리며 올라왔던 마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온도로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를 내가 정할 거야.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